이렇게 말로만 아니라 제가 그래도 직접 풀어놓으라 그런 거예요. 이제 제가 아버지 학교 따로, 어머니 대학 운영 따로, 운영위원회 교육도 해야 되고, 그런데 내용은 다 같이 접목해서 할 수가 있어요. 다만 이제 아버지 학교는 8주간 교육이 들어가고 어머니 대학도 8주간 교육이 들어가요. 평생교육 프로젝트는 이거 하나만 해도 8주간, 그죠? 어머니 대학도 8주간. 그러니까 똑같이 8주간이 운영이 되어지는 거죠. 아버지 학교 끝나면 말 안 해도 우리 어머니 대학 모집할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학교 끝난 남편들이 바로 신청. 그러면 모집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한쪽을 동시에 교육을 못 하는데 어머니 대학을 먼저 해도 아버지 학교 한다 그러면 또 여보 내가 도와줄 테니까 빨리 곧바로 퇴근하고 교육받으러 가라고 이렇게 추천이 돼요. 그래서 어머니 대학, 아버지 대학을 딱 이수를 하면 부부교실도 하는 게 있어. 그 세 가지를, 그러니까 아버지도 두 가지고 어머니도 두 가지죠. 그거를 해야 가정 평화를 이룰 수가 있어. 쉽게 말하자면. 아셨죠? 네. 그럼 우리 사회복지기관에서는 동시에 와서 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복지시설에서는 의무적으로 4번을 하게 돼 있어. 이게 뭔지 아시죠? 네 번. 그러니까 3개월에 한 번씩 운영위원회를 의무적으로 해야 돼. 그러면 기관에서도 운영위원회를 이제 그 위원을 구성을 해야 돼. 그러면 이제 의무적으로 4번을 해야 되는데 이 운영위원회 구성을 우리 기관에서 내 마음대로 하냐? 그러면 안 돼. 시청에서 운영위원회 위촉장을 줘요. 예를 들면 우리 하버드 재가동 때문에 운영위원회 요 5명 운영위원으로 위촉을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인적사항 다 써가지고 하면 결국은 시청에서 시청관이 찍어서 그렇게 운영위원회 위촉장을 그 서류에다가 비치를 해놔요. 그러니까 평가 때 운영위원 구성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위촉장만 해놓으면 만점이냐? 아니지. 4번 어떻게 운영위원회를 했고 그 기록 회의록을 보는 거예요. 근데 위촉장 자체가 없다.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 아무리 운영위원을 잘했다 그래도. 아셨죠? 예.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운영위원회를 잘 구성하는 거. 그럼 법적으로 운영위원회가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몇 명 이상? 5명 이상. 예. 그러면 이제 이름 말하면 갈등이 생겨. 5명 할까, 10명 할까, 15명 할까, 20명 할까. 자, 사람이 20명이 넘어가면 사람 관리하기 힘들죠? 20명 오늘 다 오라고 그랬는데 20명 중에서 5명 왔어. 그럼 퍼센트가 몇 퍼센트예요? 그죠? 근데 우리 5명 딱 이상이니까 딱 5명만 했어. 근데 5명 다 왔어. 그럼 100%예요. 한쪽은 25%도 안 되는 거지. 출석률이 떨어진다는 거는 뭐 여기는 5명 중에 5명 왔고요. 20명 중에 5명 왔는데 뭐 똑같네. 뭐 이렇게 평가 안 한단 말이에요. 아셨죠? 네.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꼭 쫄아가지고 우리가 힘들까봐 5명 할 필요가 없어. 20명이 된다라는 말은 운영위원이 20명이 된다는 말은 그만큼 힘이 있지. 예. 예를 들어 우리 뭐 캠프로 간다, 뭘 한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세요. 물론 기관을 운영하는 사람이 시설장이 위원장이 돼야지. 뭔지도 모르고 우리 제주도 가려니까 알아서들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 없잖아. 그죠? 예. 그러니까 한 사람의 위원장은 형식상 위원장이 아니라 그 기관의 모든 운영위원회를 이끌어갈 사람이 위원장을 해야 되는 거지. 예. 그러니까 시설장보다 더 잘하는 사람 누가 있겠냐고. 없지. 예. 그렇다고 복지사님 대신하세요.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거야. 그거는. 예. 전체 기관을 이끌어가야 되니까. 그러면 이미 운영위원회 하기 전에 이번에 제주도 30명 가는데 총 예산이 3천만 원이 들어간다. 근데 현재 예를 들면 2천만 원이 있다. 그럼 1천만 원이 모자라다. 그럼 운영위원회에서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위원장은
안건만 내놓는 거지. 그러면 20명이다 그러면 쉽게 말하자면 1,000만 원 하는데 뭐 한 50만 원씩이면 끝나. 위원회에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예산도. 예. 근데 우리가 30명 다니는 가정에 다 학부모들도 있잖아요. 그럼 합하면 50명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협력하는 인원이 많을수록 좋기는 하죠. 근데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잘 못하면서 인원을 많이 해놓으면 맨날 결석자를 써놓게 되잖아. 글 안 하면 막 가라로 많은 사람 사인 막 이렇게 해놓으면 그게 다 알아. 예. 왜? 왜 운영위원회 한 거 사진 찍는데 밑에 5명밖에 안 왔는데 20명 중에서 10명 왔다 갈 수가 없잖아요. 사진에 딱 찍히는데.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한테 무엇을 보여주기 위한 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위원들은 막강한 위원들이 많으면 좋다 이 말이야. 많을수록. 근데 관리를 잘 해나가야 된다. 그럼 뭐 5명 했다가 10명으로 하면 안 되나요? 되죠. 얼마든지. 한 분기 해보고 점점 운영위원을 늘려가는 게 중요하지. 20명 했는데 참석도 잘 안 하고 줄어가면 오히려 실적이 안 좋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늘어나야지 운영위원이. 그러니까 몇 명 이상 가능하니까 일단 딱 무조건 5명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점점 확보를 하고, 이 운영위원을 한다라는 것은 그냥 학부모로 있을 때하고 운영위원 오세요라고 해가지고 회의하는 거는 다르죠. 우리 선생님 생활복지하는데 뭐 진거초등학교 뭐 맡았더라고. 그래서 3일 전에 목사님 저 1시간 뭐 어디 갔다 와야 되는데 뭐 그랬더니 운영위원회 뭐 초등학교 운영. 네? 네. 그러면 우리 센터도 영향이 있는 거지. 그죠? 네. 할 말이 있어야 세지잖아, 오히려. 네. 우리는 이제 기관으로서가 아니라 또 학부모로서 선생님이 가니까 이제 그런 것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것이 행정적으로 다 자치회를 구성하고 학교에서도요, 교장 선생님 마음대로 못해요. 다 그 운영위원을 통해서 하게 해놨단 말이에요. 시스템, 행정이. 그러니까 운영위원회를 간다는 소리는 그만큼 아이들 그것이 해박해지죠. 학교에서 먼저 아니까. 어떤 일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걸 아니까. 그래서 4, 1분기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열린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잘 운영해야 되는데 오늘 해줄 말이 너무 많아. 제가 문서에는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잘 적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운영위원회가 그래서 시설장이나 대표 혼자 시설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사실 운영위를 통해서 잘 이거 해나가. 운영위만 잘 해나가면 뭐 투명해라 뭐 어쩌라 그런 소리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 네.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운영위 교육을 4번을 해야 되는데 매달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복지사나 평생교육사들이 잘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도 맨 처음에 1회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야 중요하잖아요. 제가 지금 지난주 수요일 날 경기도에서 복지사협회에서 사회복지사 중앙회 회장부터 불러가지고 지자체 교수들 이렇게 해가지고 정치 학교를 하더라고요. 처음 한 거야. 경기도 이제 머리털 나고 처음 한 거야. 근데 전국에서 안 하던 건데 들을까 막 하다가 들었어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거야. 수요일 날 우리 8시에 기도해야 하는데 7시부터 9시까지 돌아버리겠어. 하필이면 또 어떻게 수요일이야 또 그만큼 월화수목금 토 중에서. 그죠? 그 이제 내가 이제 좀 항의를 했어. 아니 좀 시간을 못 들은 사람들은 좀 다시 들을 수 없냐. 그랬더니 안 된대. 줌 강의를 안 된대. 네. 그러면 유인물이라도 좀 줘라. 그래가지고 이제 1시간 듣고 1시간을 못 들었어. 근데 이게 유인물 보는 것하고 강의 듣는 건 다르죠. 그죠? 그래서 프린팅을 다 해가지고 내가 지금 수집을 하고 있는데,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말로는 막 좋은 것, 정책 많이 주고, 우리 대우도 잘해주고, 말로는 다 하는데, 정치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10%도 안 돼요.
지금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받은 사람이 몇 명 정도 될까요? 많은데 숫자로 얼마나 되냐고. 하여튼 많아? 그래, 하여튼 많다 그러잖아. 하여튼 많다는데 그게 누가 빗대서 얘기하더라고. 우리나라 군인보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받는 사람이 훨씬 많아. 에? 그러니까 사회복지를 군대로 비유하면 사회복지사 대통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앞으로. 100만이 넘어가서. 150만이라고 내가 들었어요. 근데 현직 사회복지사들이 자격증 받아가지고 일하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한 20만 명? 20만 명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150만 명 중에서 20만 명 일 안 한다고. 나머지는 다 지금 장롱에서 잠자고 있는 거예요. 만약을 위해서 따놓는 거야. 만약을 위해서. 노후를 대비해가지고. 예? 그런데 우리의 삶의 시간이라는 것은 내일을 위한 것에 저축을 하면 안 돼요. 예? 나도 지금 후회가 되거든요. 예? 그 교회도 한 12년 부교육장 하나 다 개척을 했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한 3년만 하고 바로 개척을 해야 돼. 개척을 하더라도. 오래 머무는 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 예? 그러니까 그때 3년 하고 노인을 하든 아동을 하든 했으면 지금 최고 선두주자가 돼 있을 거야. 기관도 이끌어가는데. 근데 우리는 자꾸 생각해요. 저 더 마인드 강하게 시켜가지고 좀 여유가 있으면 해봐야 되겠다. 해볼 껄껄 하다가 개척 못하는 사람들이 90%예요. 알면 못해. 아, 이게 어렵다. 알면 못한다니까, 절대. 뭐 모를 때 하는 거야. 뭐 모를 때가 20대에서 30대로 넘어가는 초반이야. 그래서 요즘은 큰 교회 담임 목사 청빙이 30대. 쎄빠지게 부려야 되니까. 돈 주면. 50대, 60대 되면 엉덩이가 모아가지고 머리를 너무 걸려가지고 몸이 안 따른 것도 있지만 패기가 떨어지잖아.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옛날에는 45세가 이제 이렇게 이제 담임 목사님들 모시는 보면인데 요즘은 40대 없어요. 다 30대. 예. 그만큼 15세의 연령이 내려왔다는 소리예요. 예. 그리고 매갈이 없으면 빨리 60세 은퇴하세요. 그거야. 60까지도 못 있게 해, 요즘은. 그만 먹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젊은 세대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전문성을 가지고 뛰려면 이 추세를 잘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운영위원회 교육을 할 때에도 사실은 이 교육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 해야 돼. 그러면, 이게 지금 4번이잖아요. 1년에 4번 해야 되니까, 한 번은 아버지 학교, 한 번은 어머니 대학. 총론으로 나가는 거야. 그 다음에, 아버지, 어머니 합해서. 나머지는 전체 통괄해서 한번 이렇게 계획을 짜면 좋겠죠. 운영위원회. 똑같은 내용, 8주간 내용을 이제 편집을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아버지 학교, 어머니 대학 8주간 할 때는 중요한 게 시작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 내가 해보니까. 자, 대부분 아무리 공무원들도 막 그때는 왔는데, 청학고 선생님도 오지, 남양주 시청, 건축가 직원들도 오지, 막 다양하게 80대 노인도 오시지, 40대 또 결혼하는 예비 아버지도 오지, 이 3대가 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육에. 그러면 다 중요한 인물들이야.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니까. 그죠? 그 80대 아버지는 아버지라고. 근데 80대 할아버지가 여기 찾아왔다라는 거, 아버지 학교에 평생 교육으로 왔다라는 것은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함부로 못 와. 뭔 줄 알고 오고 있어요, 아버지 학교를. 그래, 편지 쓴 거 보고 이렇게 나와서 이제 자기 소개해보라 하면 관록 있는 사람들이야, 대부분. 다 보면 세상에 그 직장 갔을 때도 진짜 한 가닥씩 한 사람들이다, 그 말이지. 그래서 많은 도움이 돼요. 처음에는 강사가 제일 힘들어하는 거, 이거 어디다 맞춰야 되나,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아버지니까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교육을 잘 해야 되는데, 처음에 오면은 이제 직장인들은 8시부터 시작을 하면
한 2시간 정도밖에 못해. 10시니까. 청양리에서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분 또 내일 학교 가야 돼. 그러니까 평일날 보면 8시에도 10시에 끝내줘도 집에 들어가면 11시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밥을 먹을 일이 해결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밥 먹고 폼 잡고 오면 안 되지, 시간이. 그래서 우리가 1사분기나 아버지 학교 처음 공지 광고를 할 때 몸만 오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직장 끝나고 와서 간단하게 육개장 국 하나만 끓이고 그 다음에 김밥 2줄 정도 이렇게 먹으면서 수업이 진행돼도 괜찮더라고. 보니까 해보니까 이제 교회에서는 우리는 좀 요즘도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그 큰 바켓 같은 데다가 이제 육개장 끓여가지고 미리 끓여놔. 데피기만 하면 되게. 이제 그렇게 해서 먹으면서 이렇게 한다고. 자, 그리고 아무것도 요구 안 했어요. 그것도 작전이야. 뭐 회비 뭐 얼마 이런 것도 하지 말고 내가 할 때는. 근데 이제 우리 교회에서 안 하고 주공 2차 그 노인복지관에 보면 옛날 진짜 학교 책상 그대로 놓고 쓰더라고. 가보니까 딱 강의실이야. 그러니까 답사를 해야 돼. 미리 어디서 할 건가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한다 그러면 그게 문턱이 높아. 벌써 그리 간다는 자체가. 그러니까 일부러 피해. 뭐 문화관 뭐 이런 데 주공 그런 데 이제 빌려 가지고 NGO를 한다 그러면 비용도 비싸게 받지 않아요. 강의실도 그냥 하락한 데도 있고 어쩐 데는 더 오히려 또 권장을 해주고 하죠. 그렇게 해서 바깥에다가 한 2주일 전부터 현수막을 답니다. 현수막. 이것도 요즘은 시스템이 너무 좋아가지고 옛날에는 요거 뭐 쫓기고 뭐 뜯고 막 또 달고 막 이러였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시청에다가 나 며칠부터 며칠까지 요거 현수막 달겠다 그러면 거기서 허가 자기들이 달아줘. 우리는 현수막만 갖다 주면. 예. 그래서 합법적으로 딱 달으셔야 돼. 예. 아무 데다 달면 그 다음날 떼가버리거든. 예. 그러니까 요즘 쇠로 이렇게 해가지고 막 걸려주는데 봤죠? 여기 책도 잘 해놨어. 돈 받으려고. 이? 잘 보이는 데다가 이게 세워놨단 말이에요. 스테인레스로. 세트를. 그러면 여기 사는 게 나오다 보면 거기 뭐야. 그 버스 정류장 다 쳐다보잖아요. 거기 딱 보이게 해놨어. 그러니까 거기 달아주세요. 이렇게 딱 지정을 해서 하면 3주 동안 이제 뭐 이렇게 하면 생소하잖아요. 뭐 이렇게 뭐 아버지 학교 뭐 이렇게. 그러니까 운영위원회도 하면서 같이 해도 되고. 그죠? 그러니까 운영위원회 한다는 소리 하지 말고 아버지 학교 8주간 교육. 그러면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학교? 뭐 가르치지? 영어 수학을 안 가르칠 거고. 그래서 호기심도 있고 이제 또 전화로 입김질을 해요. 사람들이 보고 뭐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바로 입학을 하는 게 아니라 입김질을 한다고. 그러면 전화 갔을 때 막 미주알 고주알 막 이 뭐 제목까지 다 얘기해 주지 말고 일단 와보셔요.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힌다고 그랬는데 들어왔는데 썰렁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진짜 오디오 그 휴대용 갖다 놓고 음이 좋아야 되잖아요. 이게 지금 핸드폰은 약해. 그리고 사랑을 위하여 악보. 우리는 다 알 거라고 생각하지만 한 줄밖에 모르는 사람 대부분 많아. 노래. 그러니까 오면 딴 거 주지 말고 딱 악보하고 간식하고 밥 먹어야 된다 그러면 김밥하고 먹을 거. 자, 먹으면서 음악을 듣게 하는 거예요. 멀뚱멀뚱 처음부터 음악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셨죠? 그럼 이게 뭔가 맞잖아. 배합이. 그냥 조용한데 김밥 그냥 이렇게 먹기도 좀 멋졌고 시끌벅적하게 해줘야지. 음악을 틀어주고 그 다음에 김밥과 밥 먹게 하고 그리고 또 마지막 뭐까지? 후식까지. 커피까지 하나 딱 마시고 그리고 미리 아버지 학교 8주간을 다 주면 안 돼. 미리 오늘 해야 될 것만 첫째 주 것만 주라 이 말이지. 그리고 8주간의 출석을 철저히 해야 돼. 딱 처음에 약속을 해야 돼. 사람이 이상하게 이 아버지 학교를 이런 거 해보면 8주간에 꼭 한두 번 빠져야 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 네? 뭐 결혼식이다, 뭐 어디 뭐 시골로 간다, 뭐 이러면 이 한계 상황이 되는 거야.
오기 싫어서가 안 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80% 출석 이상자는 수료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주고, 이제 요즘은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 이렇게 유튜브로 찍으니까 들으면 되잖아. 보충강. 그러니까 그거 염려할 필요 없고 무조건 다 수료하게 해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간식 이렇게 주면서 수업을 분위기를 해 나갑니다. 그러면 사랑을 위하여 노래를 한 10번 정도 듣게 돼요. 3분이다 그러면서 그게 30분이야. 먹고 다가하고 뭐 이러는 거. 그러니까 8시에 강의한다 그러면 7시 한 20분까지 오세요. 이렇게. 시간도 7시, 8시보다는 7시 10분, 20분 요게 또 사람을 또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어요. 정확하게 시분을 말할 때. 여유 있게 오더라도 7시까지 오라는 것보다 예를 들면 6시 50분까지 오세요. 이렇게. 그래야 듣는 사람도 그렇고 강의한 사람도 여유가 10분이 그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만큼. 그렇게 해서 이제 운영을 이렇게 나가기 전에 사전에 하고 분위기가 됐잖아요. 그럼 처음 온 사람들이 말이 별로 없어. 서로 친해질 수가 없어. 특히 이렇게 주입식으로 이렇게 앞에 보고 앉으라는데 뒤돌아보고 뭐라고 하겠어요. 처음에 와가지고 다 얌 좀 빼고 있지.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억지로 친교를 하려면 안 돼. 자연스럽게. 그리고 먹으면서 뭔 수다를 얼마나 떨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먹기 바쁜데 편안하게 드시게 음악을 틀어주고, 김밥이 입에 들어가니까 노래는 못 따라서 해도 귀로 들었잖아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곡이네 하고 이 마음의 정화를 해주는 거죠. 밥만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꼭 이렇게 한 거 보면 찬송가 몇 번 한 다음에 뭐 하지? 곧바로 바로 설교하는 거 없잖아요. 다 그게 맞는 거예요. 마음의 밭이 옥토밭이 돼야 뭐가 떨어지더라도. 그러니까 이런 것을 생략해 버리면 안 돼. 그래서 강의도 잘해야 되겠지만 운영하고 기획하는 사람들이 옆에서 이런 거를 잘 알아야 되는데 허둥대지. 경험이 없으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리고 내가 여지껏 한 번도 원고를 보고 내가 강의를 안 하잖아요. 그럼 내용이 없을까요? 아니요. 이미 이거는 다 있어야 돼, 머릿속에. 이거를 보고 하면 안 되는 거지. 실제적으로 그만큼 강사는 철저히 준비를 하되 익숙해야 된다. 이제 이거를 우리가 하나 알아주고. 자, 운영위원회 뭐 무슨 센터에서 한다는데 뭐 억지로 하라 해서 그냥 또순이 엄마가 그냥 하라 그래서 그냥 추천해서 들어오기는 들어왔는데 첫날 갈 때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도대체 운영위원회 가면 뭐 하는 거야? 뭐 또 맨날 뭐 돈 내라 그러는 거 아니야? 뭐 이제 상상을 하겠죠. 처음에 왔을 때 그 상상을 완전히 깨게 하고, 오, 이거 무조건 가야 되겠네, 운영위원회는. 그러면 스케줄이 1순위가 되어지는 거야. 혹시 그날 무슨 일이 생겨도 나 안 돼, 꼭 가야 돼. 그러면서 그거를 캔슬 시킬 수 있도록. 그러려면 제1기 4분기에서 첫 번째 운영의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앞으로 3번 더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있고. 1년 잘 해놓으면 내년도에 안 한다는 소리 안 하고 계속 연임해서 가는 거지. 그게 중요하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해서 계획을 짜시고, 자, 이제 음악 듣고 밥 먹고 이제 앞만 쳐다보고 먹었으니까 기대가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소통하는 분위기로 만들기 위해서 처음에 뭐 하라고 그랬죠? 잊어버렸네. 그렇지. 그래서 들은 사람은 저렇게 딱 나오잖아요. 나의 인생 곡선. 자,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인데 나를 소개합니다. 어떤 게 나아요? 응? 응. 우리 40대가 넘어간 사람은 이게 좋단 말이에요. 인생 곡선. 응. 그 단어의 뜻이 있잖아요, 지금. 곡선. 직선이 아니에요. 곡선. 응. 나를 소개합니다. 우리 여기 와서 소개합시다. 돌아가면서 시계 방향으로 김계동 누구 듣고 1분도 안 되고. 그 어쩌다라는 거야. 저분이 김계동인데 어쩌단 소리요. 예? 우리가 지금 이름 외우자고
지금 소개하자고 한 거 아니잖아. 그죠? 그거는 의미 없어. 그런 소개는 하지 마라. 또 어떤 데는 시간 핑계대고 시간 없으니까 빨리 돌아가면서 관등, 뭐 군대요. 관등 성명만 하고 막 돌아가 버려요. 몰라. 우리 같이 암기가 안 된 사람은 20명 앉았다 그러면 그거 이름 외우라고 해도 1시간 더 걸릴걸. 그러니까 얼마나 스트레스가 쌓여요. 그리고 강의를 해 나가는 반전이 바로 되지를 않아. 왜? 듣는 게 없잖아, 지금. 너에 대해서 내가 들어본 것이 없는데 서로 소통하겠다는 마음이 안 열리지. 그래서 나의 인생 곡선을 하는 겁니다. 혹시 이거 안 한 사람 있어요? 아니, 한 사람밖에 없어. 2사람? 3사람을 하셔서 가만히 있잖아. 무게잡고. 해봤으니까. 무슨 소리인지 근데 잘 모르지, 지금 안 해놨어, 이제. 자, 그래서 나의 인생 곡선을 합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나의 인생 곡선은 우리 수학 시간에 배운 것처럼 좌표를 그려요. 그래서 0을 기점으로 해서 나의 인생을 50세면 5칸. 예를 들면 이렇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무한정 그려놔야 돼. 처음에 와서 나이 몇 살인지 다 모르잖아. 근데 이분은 70세 앉아있어. 근데 여기까지 끊어보고 그 다음 안 하면 나는 가란 소린가? 그런 소리가 아니죠. 그러니까 무한대로 이렇게 그려놔야죠. 그러면서 이거를 그리려면 그냥 또 우리는 너무나 착실해가지고 10몇 살 때 내가 뭐 했지 하고 막 꼼꼼히 생각을 해. 근데 그 목적이 아니거든. 우리가 어떻게 몇십 년 전의 일을 기억하겠어. 그런데 희한하게도 여기다 점을 찍어봐라 그러면 그 점을 찍을 만한 사건들이 생각이 나. 그죠? 내가 뭐 예를 들면 9살 때 뭐 편도 때문에 죽을 뻔했다. 뭐 병원에 가서 또 무슨 사고 있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기점으로 유도를 해. 자, 13살 때 내가 편도선으로 죽을 뻔했어. 근데 이거를 점수화 시켜보면 1점, 2점 이렇게 쭉 해가지고 여기는 마이너스 10점, 위로는 플러스 10점. 이게 무슨 소리냐? 이 12살, 13살 이렇게 80세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몇 살 때 이게 나에 대해서 행복한 사건이냐 아니면 굉장히 아프고 힘든 사건이냐 그것을 점수화 해보라는 거야. 그러면 내가 편도선으로 죽을 뻔했는데 이건 좋은 소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한 8점이다. 그러면 13살 때 8점. 이렇게 점만 찍어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그럼 뭐 29살 때 예를 들면 또 뭐 결혼을 했어. 그럼 이건 좋은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9점이면 여기 이렇게. 또 이제 40대 넘어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예를 들면. 그러면 뭐 마이너스 9점. 이런 식으로. 지금 점을 찍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그리고 다시 또 뭐 사업이 잘 나갔어. 궤도에 올랐어. 또 IMF를 당해서 그냥 폭삭 망했어. 점을 내가 지금 5개를 찍었어요. 이거를 점을 곡선으로 나의 인생을 곡선으로 연결해봐라 이거 말이야. 남들은 몰라. 여기 참여한 사람은 이 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처음에 A4 용지에다가 써서 여기 앞에 나와서 이거 하려면 잘 생각도 안 나고 또 어려워요. 사람 앞에 나가서 발표를 한다는 거. 그러니까 미리 A4 용지를 나눠주면서 A4 용지를 나눠주면서도 이렇게 세로로 하라고 하면 안 되겠지. 옆으로 곡선을 이렇게 가로 세로로 이렇게 빈 종이에다가 이렇게 해서 일단 앉아서 해보고 그거를 가지고 나와서 보면서 여기다가 이렇게 점을 찍으면서 해주세요.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그래 안도감 있잖아요. 모범 답안을 갖다 여기다 베끼는 거니까. 처음부터 여기서 나오라고 하면 점 찍는 것도 힘들고 갑자기 생각났다가 생각도 안 나올 때도 있고 버벅거리고 뭐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분이 한 83세다. 그러면 쭉 다시 회복이 돼서 이렇게 쭉 간다. 이게 이제 한 사람의 인생 곡선인데 사람마다 다 다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대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60대 이후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근데 문제는 한 사람도 이런 사람이 없더라 그 말이야. 이렇게 잘 나가는 게. 직선은 없더라 인생에 누구나. 그럼 우리 이제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나는 10대 때 쭉 잘 나가다가 계속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어. 그러면은 예측을 할 수 있잖아. 선배들을 보면 나도 떨어질 때가 오겠구나. 그죠? 나는 10대 때 막 엄청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러면 언젠가는 계속 평탄한 길로 갈 수 있겠구나. 20명 나와서 나의 인생을 곡선을 보라면 다 틀려. 시기가. 분명한 것은 한 사람도 행복의 직선만 있는 사람은 아예 없어. 문제는 전반기에 내가 어려움을 겪냐, 후반기에 어려움을 겪냐인데 누구나 겪더라 그 말이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안 돌아가신 사람이 있어? 돌아가시잖아 언젠가. 그러니까 이 곡선을 통해서 얘기하는데, 그럼 나의 인생 곡선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속담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기쁘거나 슬픔은 나누면 적어진다 그랬잖아요. 내가 슬픔은 억울한 일하고 분노를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의 최고의 상담가가 되려면 이 법칙을 알아야 돼. 자, 상담가는 성경에 보면요, 나와 있어요 정확하게. 하나님을 별칭을 뭐라고 하느냐, 기묘자라, 모사라 그래요. 모사꾼 꾸민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런 모사가 아니고 NIV, New International Version이라는 뜻이에요. NIV. 근데 미국의 성서, 그 영어 성서 발행한 데서 이 영어로 번역을 해놨는데, 그 기묘자라는 뜻을 찾아보니까 원더풀 카운셀러. 성경에 보니까 기묘자라 모사, 하나님 별칭을 영어로 뭐라고 써놨냐, 원더풀 카운셀러. 그러니까 뛰어나신 상담자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멀리 있는, 우리 잘하면 칭찬해주고 멀리 있는 사람은 막 벼락을 때리고 이런 엄한 하나님이 아니라, 영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을 원더풀 카운셀러, 그래서 나의 친구가 되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말이야. 말만 그런 게 아니라. 또 신약에 가보니까 예수님의 를 뭐라고 상담을 하면서 뭐라고 써놨냐, 거기에도 예수님을 원더풀 카운셀러. 집에 가서 이제 사전을 찾아보세요. 목사님 거짓말인가 진짜인가 성경 찾아보면 나오니까, 기묘자 딱 네이버에 쳐보면 영문 번역이 어떻게 되는지 보라고. 하나님의 별칭인데 원더풀 카운셀러 이렇게. 요즘은 뭐 그냥 네이버에 치면 답이 나오니까 거짓말 못해. 자, 실제적으로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상담가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이론만 알고 끝나면 안 돼. 그러면 원더풀 카운셀러가 되려면 이분이 어떻게 상담을 했지라고 배우면, 우리가 최고의 대학원에 가서 상담학을 안 배워도 우리도 원더풀 카운셀러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그렇다고 목사님은 다 무시하고 뭐 아무것도 뭐 상담학 개론도 안 배우고 뭐 이래도 된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진짜 원하는 상담가는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면 우리도 좋은 상담가가 될 수 있다. 꼭 박사학위를 안 따도. 그 말이에요. 우리 복지사들은 그게 더 중요한 거지. 물론 있어. 복지사 2급하고 1급하고 차이 엄청 두둑거든요. 별것도 아니에요. 공부도 안 하고 옛날에는 1급을 석사를 마치면 그냥 줬어요. 1급 자격증. 지금 사회복지학 교수들은 시험 한 사람도 안 쳤어. 다 자기들은 그냥 받았어. 1급. 우리는 시험 봐야 돼. 20%가 안 돼. 합격률이. 선생님 왜 20%가 안 될까? 나도 공부 안 하고 와서 한번 떨어졌어. 오지선당이에요. 근데 문제가 이거 아니면 이건데 이런 게 많아. 에? 그래가지고 내가 충격을 받았지. 근데
당신이 뭐라고 공부도 안 하고 국가 기술자 그것도 20%도 안 된다는데 무슨 배짱으로 그냥 상식으로 가서 문제를 풀라 그랬으니 채점하는 사람이 상식 문제 내겠어? 안 내지? 틀릴 만한 문제만 내는 거지. 예. 그러니까 멋지게 KO 펀치를 당했어. 예. 우리 한나 선생님은 가서 합격했더라고. 어? 너 어떻게 합격했냐? 내가 경험이 더 많은데. 그런데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루도 근무를 안 했는데 그 석사 과정을 하면 시험 볼 권한을 준 거야. 근데 지금은 이제 뭘 바꿔버렸어. 근무 1년 안 한 사람은 1급 못 봐. 진짜 그렇게 했어야지. 아니, 나 같은 사람 20년 근무한 사람이 관록이 있어. 지금 석사 과정에서 하루도 근무하는 사람이 관록이 있어. 이 사람이 1급을 따면 이 사람은 대우를 해주는 거야. 하루도 근무를 안 했는데. 1급자로. 그래가지고 이제 국가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10년 정도는 한번 인정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거 이제 경력제도가 들어가는데 요즘은 이제 그 1급도 1급도 하지만 2급도 경력을 오래 했으면 인정을 해주는 추세로 이제 가더라고, 많이 보니까. 그게 맞는 거지. 어디 감히 하루도 근무하는 사람을 무슨 관장으로 가고 뭐 1급 있다가 주고 그러면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질서를 다 어지럽혀지는 거지. 교만해지는 거지, 사람. 그래서 이론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일을 해보면.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래서 옛날에는 다 그렇게 그냥 듣기만 하면 다 줬는데 요즘은 싹 자격제도가 바뀐 거예요. 평생교육도 그냥 줬어요. 그냥 그 뭐 심리학 아니 저기 뭐지 뭐 교육학과 사범대 나오면 그냥 따라서 줬어, 자격증을. 근데 요즘은 사범대학도 다 평생교육 실습해야죠. 160일 안 하면 열자롭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실습을 다 강화시켜 놨어요, 지금.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을 아는데 꼭 그거를 따르려고 여기 와서 실습한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 실습생들한테 내가 너무 감사한 것이 실습을 하고 나서 많은 이야기를 해요. 나 듣기 좋아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도움을 보고 실습일지 첨부해 놓은 것을 보면 알 수 있어. 이분들이 적어놓은 거 보면. 그래서 이게 이제 많이 도움이 되죠. 이것이. 그래서 나를 소개합니다. 인생 곡선을 함으로 인해서 5명이 왔던 20명이 왔던 그날 3시간 교육을 끝나고 나면 한 2, 3년 사귀는 그런 감정을 서로 공유가 돼. 그러니까 다음에 운영위원회 때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셨죠? 뭐 난남처럼 헤어져 버리면 핑계대고 어이 가봤더니 뭐 아무것도 아니네, 뭐 커피 한 잔 마시고 뭐 그냥 참석하는데 이 일을 두는 식으로 기획자가 이끌어가면 2번째 참석할 때부터는 힘이 없어. 핑계대고 빠지고. 혹시 이게 이제 일이 겹쳐서 빠질 수 있더라도 여러분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평가를 가보니까 100% 참석한 데가 대부분 드물어. 근데 이걸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평가자에게 10점, 20점을 플러스 주게 했어요. 100점 만점이 아니라. 그럼 우리가 그 평가자가 인정 점수를 주게 유도를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예를 들면 지금 5명이 딱 있어요, 지금. 그래서 내가 이제 몇월 며칠 날 운영위원회 열리니까 공사가 다왕하시지만 꼭 참석해 주세요. 첫 번째 이제 메일 보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쪽에서 무슨 일이 있어 혹시 참석 못하는 사람 한 사람이 이제 뻥크가 날라 그래. 그러면 다시 운영위원회 했던 것을 사진 찍고 내용 정확하게 해가지고 다시 답장 메일을 주는 거예요. 누구 어머님 이렇게 운영위원회 참석 못했지만 오늘 운영위원회 이런 안건이 있었고 이런 교육이 있었고 자랑 엄청 써야지. 그렇게 해서 다시 보내요. 그러면 미안하잖아요, 안 참석 안 한 쪽에서. 그럼 또 피드백이 또 오겠죠. 다음에는 꼭 참석을 하겠습니다. 자, 그 메일의 중요성은 몇 분 몇 초까지 찍혀 프린팅 해봐요. 메일을 받으면 이 프린팅을 하면 몇 분 몇 초까지 찍혀서 나와.
그러니까 내가 피드백을 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뒤에다가 운영위원회 뒤에다가 첨부를 해놔. 결석을 그냥 한 사람하고 이렇게 어쩔 수 없는 특별한 사유에 해놓으면 평가자가 참작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무조건 점수 더 줄 수는 없지, 그죠? 그러니까 야 여기는 운영위원회 한번 열리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는구나. 여러분은 이렇게 하세요라고 팁까지 줬는데도 못한다. 그러면 안 되지. 몰라서 못해. 그렇게 하는 줄을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충분한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반전을 하게 할 줄 알아야 돼, 기획자는. 자, 보세요. 요리하는 재료가 이렇게 수십 가지 앞에가 쌓여 있어. 여러분한테 칼을 다 줬어요. 그러면 요리사의 어떤 기획의 머릿속에 이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할까는 다 다를 수 있죠. 그죠? 똑같이 다 줬어. 공평하게. 근데 어떻게 요리를 할 거냐가 요리사가 머릿속에 무슨 메뉴를 가지고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되어 있는 사람하고 이게 없이 그냥 이거 뭐 어떻게 만들지? 라고 허둥대면서 그 재료를 망치는 거하고는 다르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내가 그 프로젝트 메뉴판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강의가. 그러니까 먼저 해봤고 또 이렇게 하지 마세요. 실수도 해봤으니까 실수를 예방을 하고. 자, 처음에 운영했을 때 그런 생각 없이 막 쓰다 보니까 이게 아는 사람도 막 써놓고 이러다 보니까 어쩔 때는 어떤 생각이 돼요. 내가 내 자신이 미운 거야. 이 좋은 법 먹고 내가 왜 이렇게 가라로 써야 돼 지금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이게 평가 잘 받으려고. 응? 그러면 뭐가 돼요? 자존감이 떨어지면 일이 하기가 싫어지는 거야. 첫 번째로. 그죠?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명으로 복지사로 왔다가 번아웃이 되고 빨리 많은 이중일이 나는 것이 다른 거 아니에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잘 보고 이제 해야 되고, 오늘 서론적인 이야기지만 제가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5명이든 10명이든 나와가지고 다 자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누구 개똥이 소똥이 말 안 해도 입력이 딱 돼버려요, 벌써. 이름이. 그리고 저분을 보면 내가 어떤, 기억할 만한 이야기를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 다 나의 인생 곡선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인생 곡선도 공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조찬을 나중에 이제 뭐 나중에 같이 식사를 하든 차를 마시든 마음의 밭이 다 있는 거야. 소재가 이제 나 당신 알아. 이름만 아는 게 아니라 살아온 인생 50년 인생을 알겠어. 말이 필요 없는 거야 이제 그때부터. 진지한 대화가 두 번째로 바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여는 여기까지 이게 안 되면 자꾸 쳇바퀴 헛돈다 그 말이야. 협의회나 이런 모임이나 이런 운영위원들이. 그죠? 그리고 딱 목표는 하나야. 우리가 왜 하버드 운영위원회 왔어요? 하버드 센터를 잘 운영해 주기 위해서 학부모로서도. 그죠? 사명이 분명히 들어가는 거야. 그거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래서 반드시 나의 인생 곡선을 해라.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이제 아니까 아버지 교육이면 아버지 돼서 작게 삼행시를 한번 지어보라 그러는 거지. 이게 아무나 짓는 게 아니에요. 아무 내용 갖고 짓는 게 아니라고. 이게 자기도 모르게 나와. 응? 그러면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버지를 이끌어 가야 되니까 생각을 하게 돼 있죠. 그러면서 아버지에 대한 주제에 아버지 교육을 되새김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게 하고 상대방의 10사람이 10사람 거 9사람 거 다 듣게 되잖아요. 아버지 참 좋네. 그러면서 9사람이 얘기하면서 아버지 교육에 들어가기 전에 서로 프리토킹 하면서 이렇게 서로 이제 공유가 또 되어지죠. 아버지에 대한 공유. 너 갑자기 이런 것도 안 하고 그냥 아버지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몰라. 사람들이. 예. 속에는 머릿속에 다 아는데 발표가 어려운 거야. 아버지. 예. 막상 말하려고 그러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강의하는 사람은 그렇게 어려운 주제를 질문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내가 뭔가 당신들 모르는 거 이 사실을 오늘 알려줄게. 이런 강의 태도는 안 좋다니까. 맞아. 딱 맞는 말이야. 근데 잘 들으세요. 우리 아이들을 또 훈계하고 상담할 때도 이렇게 찔러가지고 딱 지시하면 절대 두 번째 상담 안 합니다. 상담 잘해. 맞는 말인데 100% 맞다. 너 이러면 되겠어 임마. 학생이 돼가지고 이러면 이래야지. 응? 전번에 얘기했잖아요. 유아법 한번 했죠 제가. 절대 유아법 하지 마라. 너 끝까지 너야. 맞아. 선생님 맞아. 근데 나를 너무나 잘 알고 너무나 100% 지적을 하면 절대 그 사람들 상담 안 합니다. 그럼 아이 잃고 다 잃은 거야. 그래서 학교에서 인기가 없는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대쪽 같은 선생님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되돌이켜보면 이제 아이 화법을 얘기하면서 내가 뭔가 약점을 노출시킨 것 같은데 그 주변에 선생님 주변에 아이들이 상담 애들이 들 거라고. 그건 이유가 있어. 유로 직언을 안 하고 듣겠다는 방향으로 이해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나왔어. 또 내가 이 이야기하니까 상당한 말은 쉬운데 그렇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이 필요한 거죠. 자, 내가 한 가지 성경을 빗대서 한번 해볼게요. 구약의 율법은 간음한 여인들은 현장에서 돌로 쳐 죽여도 죄가 된다 안 된다? 죄가 되면 내가 이 말을 안 하지. 그죠? 간음해서 들켰어. 참 잔인한 것 같지만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여라. 내가 그저께 여러분 인터넷 그 뉴스에 그 대표 뉴스로 올라간 뉴스 여러분도 보셨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제 가정에서 이렇게 같이 대가족인 것 같아. 언니랑 형부랑 뭐 그냥 이렇게 다 같이 사는 가족이었는데 결혼한 지 1년 만에 언니가 지병으로 죽었어. 예? 근데 아이는 없었던 것 같아. 1년이라. 근데 이제 가정 그런 분위기에서 이제 형부가 굉장히 괴로워할 거 아니에요. 그거를 보면서 처음에 동정으로 시작했던 것이 이제 사랑으로 발전을 했어. 이번에 그 뉴스, 이건 팩트라니까? 지금 대국민에게 공개해버렸어. 지금 인터넷에 가보면 나와 있어. 형부와 이제 형부 아이를 뵀어. 응? 근데 우리는 결혼해야 될까요? 말까요? 이제 이렇게 올려놨더라고. 근데 뭔 소리야 이게 도대체? 하고 이제 사람을 꼭 보게 만들어. 이 타이틀을. 그죠? 안 봐도 되는데 이게 또 이게 남자들은 또 이게 또 사고를 하기 때문에 꼭 봐요. 그죠? 나도 그냥 봤어. 보니까 이게 심각한 거야 이게. 민법이 오히려 개정돼서 안 된다라는 거야. 옛날에는 됐대. 물어보질 않았대. 왜냐하면 형부 아이를 낳아서 가서 우리 혼인신고 할 거예요. 그러고 사실혼 신고 딱 하면 안 물어보잖아. 그냥 올려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공무원들도 뭐 사실혼이세 뭐 따지겠어 그거? 그렇잖아. 물어본 것도 이상하지. 진짜 부부 맞아? 이렇게 해서 올려주면 여러분 기분 나빠서 그거 올리라고 그랬어요? 혼나지? 그러니까 말을 안 했대. 근데 요즘은 우리가 너무나 시스템이 좋아가지고 두 사람 딱 가족관계 딱 띄면 나와버리죠. 언니 이름 나오고 언니 사망 나. 어이? 근데 사실 언니하고 형부였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됐지? 안 되는 거야. 못 올려줘. 공무원은 법대로 해야 되니까. 민법 몇 조 해가 돼가지고 안 되더라고. 근데 애도 지금 있는데. 여러분 같으면 찬성 반대 어디다 해주겠어.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법은 우리나라 지금 현재 법은 친족법 해가지고 혈족으로 따지더라고. 그러니까 혈족으로 뭐 언니가 혈족이잖아. 그래서 안 되는 거지.
안 된다 그러더라고. 안 돼도 뭐 살면 사는 거지 뭐 어떻게 하겠어.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는 거꾸로 해요. 성경은 친족에 가서 꼭 항상 결혼해야 돼. 딴 데 가서 결혼하면 안 돼. 반대로.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당연히 되는 거야. 왜? 뭐 형이 있었는데 형 아내가 죽고 그러면 동생이 당연히 데리고 살아. 이게 성경의 법이야. 문화의 법. 그러니까 그거를 모르고 성경을 읽으면 뭐 이런 가족들이 있어? 이런 족장들이 있어? 이거 도대체 이런 부스러기 같은 가정이 있어? 그렇게 보지. 성경을 읽으면서 그건 하나님 말씀을 들어오는 게 아니라 문화로 개입이 들어가니까 그렇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성경 보면 일부 다처주의잖아. 합법이야, 합법. 하나님 앞에 합법이라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어? 모세가 한 사람은 또 다 쳤때리고. 그래서 12명이 이제 시족을 이루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되는데, 성경을 보든 뭘 보든 우리가 잘 읽어봐야 되고, 하나의 내가 비유를 들면 가늠한 여인을 데려왔어요. 그러면 율법은 물어보지도 묻지 마, 무조건 돌로 쳐 죽여라야.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영케한 사람이 걸려가지고 예수님 앞에 끌고 온 거야. 이제 가늠하다 잡았는데 이거 돌로 쳐 죽여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너무 힘드니까 예수님한테 도와달라고 온 게 아니라 이 잡아온 사람들의 의도는 예수님이 이렇게 돌로 쳐 죽일 때 뭐라 한가 보자. 네. 그런 사람 있잖아. 미흡잖아 이거. 데리고 온 사람이 더 미운 거야. 이 나쁜 놈이야. 예수님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지. 예수님이 여기서 돌로 치지 마라. 그러면 잘못하면 예수님이 돌세례로 죽을 수 있어. 왜? 범인을 쳐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마라 그러면 안 되잖아. 또 죽여라. 그러면 이 사랑의 예수님인데 이게 또 죽이라 한다고 또 뭐라. 그죠? 그러니까 예스 노를 못할 코너에 데리고 온 거야 그 사람을. 거기서 우리는 이제 배우는 거예요. 상담가라면 죽여라, 죽이지 마라. 이게 답이 아니잖아 지금. 죽이라 할 수도 없고 죽이지 마라 할 수도 없고. 성경에는 땅바닥에다가 예수님은 뭔가 글씨를 쓰셨다고 그랬는데 무슨 글씨 썼는지 모르겠어. 성경에도 안 나와. 근데 한 템포 늦춰가지고 땅에다가 뭔가를 쓰셨다 글씨를. 그러면서 일어나서 한마디 딱 하는 거야. 답을. 여기 중에서 돌을 다 들고 있는 사람들 지금 죽이려고 씩씩거리고 있는데 너희들 되돌아보고 나는 죄가 없다라는 사람은 돌로 치고 죽이고 가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쉽게 말하죠. 자기를 되돌아보게 하는 거지. 한 사람 한 사람. 그때 이 나이 많이 든 사람부터 다 돌을 놓고 그냥 뒤돌아서 가버리는 거예요. 못 죽이고. 그러니까 다 돌아갈 때까지 침묵을 지켜요. 예수님. 그 중에 어떤 말도 안 하고. 딱 보니까 가늠한 여인 앞에 있는 한 사람이 있을 때까지 침묵. 답 안 하고 어떤 답도 안 하고. 그러면서도 가늠한 여인에게 보라. 없지? 너 죽이려고 한 사람 없지 않냐? 다 갔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을까요? 이제 이런 거를 배워야지. 다시는 가서 이런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랬어요. 성경은 거기까지밖에 안 나와. 근데 선생님 그 말을 이제 살려줬잖아. 예수님 때문에 살았잖아. 또 가서 간음죄를 저지를까요? 그렇죠. 그게 최고의 원더풀 상담가라는 거예요. 우리 박사기 봤더니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이론으로 내 생각에는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사회에서는 이러는데 어쩌고 저쩌고 내 이론을 거기다 개입한 게 아니죠. 예수님 무슨 이론을 설명한 게 아니죠. 자, 그러면 세상의 법이라는 것이 법하고 마음의 법이 있어요. 마음의 법. 또 이거 얘기하면서 얼마나 섬찟한 이야기를 원더풀 카운셀러가 얘기를 하냐. 자, 아까처럼 가늠한 현장에 잡고 율법을 어기냐 아니냐, 네가 증거가 있냐 없냐를 세상 사람들은 판사까지는 그것을 따지잖아요. 분명히 저작한 게 내가
진짜 심증이 가고 분명한 건데 99.9%야 저 사람 범인이. 근데 여러분 증거 안 나오면 기각돼 버리죠. 그게 세상 법이에요. 그렇게 억울하게 죽어가는 사람도 많고 피해를 당하는 국민들도 많고. 그래서 기본적인 판사라면 성경 한 번 정도는 읽어야 돼. 결정적인 판단을 해야 될 때가 오거든. 그게 교과서에 들어와 있잖아요. 무슨 내용 알아요? 다 요즘 내가 이렇게 한 거 다 가서 써먹어야 돼, 여러분도. 초등학교 교과서에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가 들어와 있어. 그 내용 아시죠? 아니, 악랄하게 두가 서로 자기 아이라고 싸우는 거야. 근데 이게 법조 매당에 있지. 그런 내용이 있을 수가 없잖아. 서로 내 얘기라고 하면 어떻게 처벌을 해야 되나요? 법령 육법전서에 없어. 근데 딱 둘이 솔로몬이 재판인데 두 여인을 쳐다보니까 한 여인은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혹시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봐 두근두근하고, 한 여인은 눈에 살기가 있어. 자, 감은 잡았어. 분명히 이 여인의 것 같은데 판결을 해야 되는데 물증이 없잖아. 그래서 과감한 시도를 합니다. 뭐라고 그러죠? 아이 앞으로 나오게 해라. 서로 자기 아이라 그러니까 반으로 잘라서 줘라. 순간적으로. 육법전에 나와 있는 게 아니죠. 근데 순간적으로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진짜 엄마가 차라리 저 여인 주라고 그래. 근데 여기 살기가 뛰었더니 반으로 나눠요! 이런 거예요. 끝난 거잖아. 증거가 뭐예요? 마음에서 나온 말을 듣고 신중을 잡는 거잖아요. 그죠? 반으로 자르는 여인이 당연히 자기 아이가 아닌 거지. 그죠? 그래서 마음의 법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간음을 얘기하면서 또 어떻게 얘기하느냐? 11계명. 11계명 없어요. 또 11계명에다 그러면 안 돼. 어디 가서 잘 옮겨야 돼. 그래서 11계명, 내 작친. 자, 따라서 해보세요. 무엇을 하든지 들키지만 말라. 요즘 현대판 11계명이에요. 근데 안 통해.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이제 율법으로 이렇게 뛰어나갈 수 있는 거, 간음한 여인도 살려주고 그러니까 간음죄는 반드시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어디까지가 그러면 간음일까요? 꼭 바리새인들은 더 궁금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음을 지적해요. 마음. 세상의 법보다 나한테 속일 수 없는 것이 있다. 자, 저기 예쁜 여자가 있어요. 근데 아무 일을 안 했어. 법적으로 나를 1%도 나를 잡아넣을 수가 없어. 그죠? 내가 저희한테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근데 사람들 모르게 지금 같으면 짝사랑. 짝사랑 하면서 내가 저희를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 마음을, 음욕을 품었어.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음욕을 품은 그 자체가 이미 간음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폭력배처럼 강권해가지고 이 여인을 어떻게든 강제로 내 옆에 살게 할 수 있고 들 수 있어. 근데 이 끌려온 여인은 저 남자에게 모든 마음을 다 빼앗긴 상태야. 그거는 아니지. 나의 아내가 아닌 거지. 그러니까 마음을 빼앗긴 것은 다 빼앗겨 버리는 거지. 우리 젊은이들이 그런 걸 알아야 돼. 내가 며칠 전에 상담을 해보니까 중학생들이 기대게 피도 안 마는 것들이 말이야. 얘하고 남자하고 막 사귀었대. 근데 3개월 뒤에 대상자가 바뀌어 있어. 너희들 뭐 하는 거야 지금? 애들이 중학생인데도 벌써 그런 지조가 없어요. 그래 여러분 괜찮겠어 이게 친구 간에? 그래서 친구 간에 살해가 일어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파트 뛰어내려버리고 자살하고. 우리 얼마 안 됐잖아요. 우리 한신에 뛰어내린 중2짜리. 그렇게 일 터지면 그때서 이제 학교도 허둥대고 막 난리가 아니야. 그 다음날 바로 우리 센터에 와서 담임서 라운드 동안. 다른 애 또 파급될까 봐. 우리가 팩트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게 세상이 말하는